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어른한테도 어른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약방을 운영하며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온 김장하 선생의 삶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 이유도 이 때문일 텐데요. 오늘 인터뷰에서는 진주의 어른 김장하 선생님의 삶을 다큐멘터리와 책으로 기록한 김주환 기자 연결해서 김장하 선생의 삶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방송이 된 이후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 반응 혹시 실감하고 계십니까? 네, 여기저기서 강의나 북토크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SNS 반응도 제가 보고 있고요. 방송이 나간 직후 김장하 선생님과 혹시 연락하셨습니까? 어떤 반응 보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두 번을 만나 뵈었는데요. 네. 선생님은 그냥 덤덤한 반응이었고, 뭐 잘못됐거나 수정할 부분은 없냐 이렇게 여쭸더니, 예. 그건 작가와 PD의 영역이지 내가 뭐라 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김장하라는 분이 어떤 그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김장하 선생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분들한테 인간 김장하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19살에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해서 20살부터 작년까지 6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해 온 분이고요. 네. 한약방에서 번 돈으로 28살 무렵부터 주변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시작해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요. 예. 그리고 문화예술, 시민사회운동, 환경운동, 농민운동뿐만 아니라 여성운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단체와 사람을 지원했고요. 직접 형평운동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차별철폐, 평등 세상 실현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고등학교를 설립해 7년간 운영하다가 학교가 기반을 잡자 아무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하신 분입니다. 또 경상대학교 남명학관 건립, 또 남성문화재단을 통한 가을문예, 진주문화를 찾아서 출판물 발간, 이런 걸 통해서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한약방 3층 낡은 집에 살면서 평생 자가용 승용차를 갖지 않고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일체 언론에 알리거나 드러내지 않고 해온 분입니다. 한약방을 운영하셨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시민단체들도 분야도 여러 분야고, 지역 주간신문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계속 후원을 하신 걸로도 알고 있고요. 그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예. 이게 어디서 이런 큰 돈이 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이게 원래 사실은 좀 갖고 계신 돈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한약방에서 번 돈을 다 그냥 기부하신 겁니까? 예, 오로지 한약방을 통해서만 들었는데요. 예. 워낙 좋은 약재를 쓰는 데다가 가격이 다른 한약방이나 한의원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환자가 몰려가지고 또 명의로 소문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루에 아주 많을 경우에는 하루에 800제를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찾아가고 또 그 김장하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되게 정직하게 한약방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런 분들이 찾아온 그 번 돈으로 전부 다 사회에다가 기부하시는 기부를 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랬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야를 정해가지고 기부를 한다거나 대학에 기부한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김장하 선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역사회 전체에 기부했다고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 이런 방식의 기부를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장학금도 했고 대학에 기부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피난 시설을 만드는데 예. 그 결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고 진주 여성단체에서 매년 그 여성 평등상을 주고 있는데 예. 그 기금 조성의 계획을 내놓기도 했고 또 이분이 1944년생이시거든요.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80인데 뭐 이분 나이에 그 호주제 폐지 운동에 직접 수행 운동에 나서기도 하고 예. 이런 여성 운동에도 힘을 보태 주셨던 그런 어른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러면은 좀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언론이 취재도 하고 또 기사를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언론 취재도 극구 사양하셨다고요. 예, 이분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언론 인터뷰는 뭐 전혀 안 하시고요. 예. 그 보통 또 장학금 지원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을 모아서 장학 정서 수여식을 하고 또 사진을 찍고 보도자료를 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 장학금의 특징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회성으로 한번 전달하고 마는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과 기숙사비, 뭐 생활비, 심지어 뭐 고등학생들한테는 수학여행비, 졸업 앨범비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언론 취재를 극구 사용하신 분이 예. 김정한 기자가 이번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안을 제가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사실 2015년 제가 풍운하 재행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그 책이 나온 뒤에 김정한 선생님을 따르고 근무하는 주변 사람들과 작전을 짰죠. 그분들이 김정한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 김주환 기자를 부를 테니까 거기 와서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대화를 해라. 이렇게 해서 10수차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도 선생님이 자신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그분에게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들 또 도움을 받았던 단체와 그분들의 주변 인물들의 하나하나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1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100여 명을 취재를 하셨어요? 이분을 네. 하면서 이 보통의 품으로는 그 하기 힘든 일인데 취재 과정에서도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예, 뭐 보통 기자가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면 예.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취재에서는 처음에는 경계하다가도 김장하라는 이름만 나오면 모두 한결같이 그런 분은 알려야지, 기록해둬야지 하면서 모두 협조적으로 나왔고요. 예. 물론 뭐 의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워낙 그 자신을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이 취재를 허락했을 리가 없다. 뭐 이러면서 혹시 사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 있으세요? 예, 모든 분이 다 기억에 남는데요. 예. 특히 그 김정한 선생님이 처음 한약방을 열었던 경남 사천 석글이라는 마을에 찾아갔을 때 네. 우연히 만난 강남선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예. 바로 선생님과 옆집에 살던 이웃이었는데요. 그분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의외의 정보를 많이 얻었고요. 예. 또 취재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도 여럿이 되는데요. 그렇게 또 한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또 연결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고구마 줄기처럼 여러 사람이 나타나고 그렇게 또 퍼즐을 맞추듯이 또 모자이크를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취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김정한 선생에 대해서 새로운 면모들을 발견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김장하란 분을 바라봤을 때 어떤 분이라고 평가하시는지 기자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 생불, 보살, 뭐 이 시대의 예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은 보통 여러 단체를 도왔지만 되게 뒤에서 조용히 돕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단체만은 본인이 직접 이사장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차별 철폐,
인권운동을 벌였는데요. 그게 바로 행팽운동 기념사태였습니다. 네. 행팽운동은 100년 전인 1923년 진주에서 시작된 백증해방 신분철폐 운동이었는데요. 예. 그 운동을 이끈 분이 백촌 강상호라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네. 천석군의 아들이었는데 모든 재산을 다 행팽운동에 쏟아붓고 돌아가실 때는 빈털터리였거든요. 예. 저는 김장하 선생님이 그 강상호 선생님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660님께서요, 청취자분께서 진주 시민입니다. 남성당 한약방 김장하 선생님 이야기가 시사에 소개되어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또 의견 네. 주셨는데요. 지금 한약방은 그만두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작년 5월 말에 문을 닫았는데요. 예. 60년 동안 운영하시다가 문을 닫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을 그렇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어김없이 앉아서 아픈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맥을 하고 또 많은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또 돈봉투를 건네시고 이렇게 한 세월이 60년이었거든요. 네. 이제 저는 그 선생님이 그 감옥에서 해방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제목이 어른 김장하잖아요. 예. 이 어른의 정의는 뭘까 궁금하거든요. 예, 다큐 제목은 어른 김장하고요. 예. 제가 쓴 책 제목은 졌으면 그만이지.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시제기인데요. 예. 김장하 선생님은 졌으면 그만이지라는 말처럼 도움을 줬지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을 준다거나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지금도 늘 책을 읽고 공부하고 성찰하며 성장하는 분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공부를 멈추고 성장을 멈춘 사람이 꼰대고 또 끊임없이 성장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짧은 게 좀 아쉬운데요. 김장원 선생님 말씀 중에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마음에 남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영상 보면서 왠지 뭉클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네. 김장 기자께서 보시기에 평범한 사람을 지탱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돌아가신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돌아가신 재행국 선생님도 생전에 늘 소박하고 시세하게 살아라 말씀하셨는데요. 예.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후속 취재를 하시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이게 다큐와 책에서 담은 것은 김장하 선생님의 해온 일의 일부에 불과하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선생님에 대한 취재와 기록을 당분간 계속할 생각입니다. 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 김장원 선생의 삶을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좀 힘드시더라도 취재를 많이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완 기자였습니다. 혹시 쥐와 고양이가 친구